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시법 관련해서 날마다 뭔가 석연치 않은 일들이 나오는데 또 어제는 우리 법원 행정처장이 그냥 국회 나가서 소신 발언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즉시 항고해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라고 법원 행정처장 대법관이죠. 예. 그렇죠. 야, 대법관인데 이렇게 그 높으신 분이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대법관이지만 법원 행정처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바빠서 음, 실제로는 이제 대법관 심리에는 못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네. 재판에는 안 들어갑니다. 일만 합니다. 행정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구속 취소돼서 풀려난 거에 대해서 또 탄핵 찬성자들이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검찰이 그러니까 항고 자체를 안 하겠다고 하니까 또 여론이 악화된 상태죠. 뭐 심우정 검찰총장 요즘 탄핵 한다는 얘기는 좀 쏙 들어갔네요. 근데 법원 행정처장이 그러면 왜 국회에 나와가지고 물론 질문에 답을 했겠지만 본인이 자기네 어떻게 보면 1심의 법원 판사가 판결 내린 거를 이렇게 뒤집는 발언을 하면서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건가요? 그 1차적으로 월권을 지적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저기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 소속인 거고요. 사법의 소속인 거고 그다음에 검찰은 행정부의 그렇죠.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사법과 행정은 분리되어 있는데 검찰이 결정하는 영역이죠. 구속 취소의 항고를 즉시 항고를 할지 안 할지는 검찰이 결정하는 영역인데 사법부가 검찰이 결정할 영역에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사법부의 결정에 감나라 배나라 하지 않고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헌법 정신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자기들이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그러면 검찰의 결정에 대해서 사법부도 존중을 해야 합니다. 이게 한 가지가 좀 잘못된 월권이었고요. 그리고 본인이 법사위에 나가가지고 사법부가 검찰의 결정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 안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예의를 못 지킨 거고, 두 번째 그리고 이 부분은 가장 상급심의 판사 대법관이잖아요. 네. 대법관인데 하급심 판사가 내린 그 결정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해석을 한다든지 논평을 한다든지 이것도 맞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할 일은 아니에요. 그 대법관이 가이드라인을 준다는 소리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잘못된 거고 본인의 주장이 설사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한들 법사위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마치 대법원의 해석과 판단인 양 그렇게 그렇죠. 돼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해석과 판단을 하는 위치에 있지도 않은 법원 행정만을 담당하는 법원 행정처장인데 해석은 대법관들이 담당하는 거죠. 실제로 심리에 네. 들어가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조금 잘 못됐죠. 게다가 또 하필 이 양반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서 의심까지 받게 됐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워낙 뭐 민감한 시기죠. 그랬더니 어제 이제 그 국회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바로 대검찰청이 입장문을 냈어요. 그래서 검찰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이 한 결정에 항고를 하지 않는다라는 예. 거에 대해서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구속 취소 결정, 그러니까 법원이 한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불복 여부, 그러니까 불복 이제 검찰이 불복하는 거죠. 이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그렇죠. 분명히 예, 얘기한 예. 거예요. 이거는 법원이든 다른 기관이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이 우리가 수용할 것인지 그다음에 뭐 항고할 것인지는 우리 권한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고 당연하죠. 검찰총장이 그때 이제 언론에서는 뭐 수사팀은 뭐 하자고 했는데 검찰총장이 뭐 이걸 무시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에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한 끝에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떤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좀 일단락이 좀 됐고요.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도 얘기한 거죠. 왜 즉시 항고는 검찰에서 판단을 하는데 법원 행정처장이 이래저래 하느냐, 상권 분립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제 뇌 세포가 좀 부족하신 국회의원들은 오늘 또 얼씨구 나오고 갔지 않습니까? 탄핵하겠다고 하고 심우정 검찰청에 갔지 탄핵하겠다 않습니까? 대검 가가지고 네. 항의하고 그러는데 이거 전혀 탄핵 사유 아닙니다. 이거 당연히 검찰이 자신들의 업무 범위 안에서 자신들이 판단을 했는데 여기 탄핵하면 뭐 후폭풍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민주당은 근데 뭐 아무튼 욕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나 국회는 자신들이 뭔가를 결정하는 건
자신들의 고유 권한인 거고 상대 기관이 뭔가를 결정을 하면 당신들은 내란 동조가 됩니다. 내란 아닌데 곧바로 실무정보가 내란 동조라고 했었어요. 내란 동조고 너희들은 해체할 집단이야. 네.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참 오늘 또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검 앞에서 또 뭐 엄청난 또 연설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못 봤습니다. 저 봤는데 네. 정말 뇌 세포를 조금 더 보태드리고 싶을 정도로 단세포적인 발언을 하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내란 동조 세력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딱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박찬대 같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그렇게 단순한 세계관으로 살면 정말 끔찍할 겁니다. 우리 편 아니면 다 적인 이런 세계관으로 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모든 국민들을 자기들 수준으로 만들고 온 국가를 싸움판으로 만드는 것 같아가지고 민주당은 정말 끔찍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오늘은 민주당이 딱히 별로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헌법재판소가 뭐 탄핵 남발 아니라고 했다 이거에 좀 고무된 그 정도인 것 같은데 또 고민할 것 같아요. 내일부터는 우리가 뭘로 공격하지? 이제 광장도 나갔고 뭐 삭발이나 뭐 단식도 좀 시큰둥한 것 같은데 이걸 좀 어떻게 투쟁해야 되나 막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도 이걸 지금 이게 공기도 안 좋은데 무슨 이렇게 이틀 동안 개고생이야. 뭔가 좀 전략을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참 민주당도 카드가 없다는 것이 원래 카드가 없었지만 카드가 없죠. 이제 억지로 막 그렇게 이제 선동 정치를 했는데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뭐 최상목 대행도 지금 딱 그 뭐 탄핵 하겠다 이 얘기도 또 들어갔습니다. 예. 그렇죠. 그 말 네. 우원식 딱 하더니 네. 이제는 더 이상 못하죠. 근데 기왕 말 나왔으니까 최상목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최상목, 저 사진 보시죠. 월스트리트 저널에 키워주세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데뷔를 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네. 최상목 대행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와가지고 이것저것 미국 트럼프와의 관계나 이런 것들한데 그 외국인들이 볼 때는 외신이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고 짧게 말하면 그냥 권한대행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영어로 표현하면 acting president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악센트가 어디 들어가냐면 acting 프레지던트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행 대통령 이렇게 되는 우리는 겁니다. 약간 대행을 강조하죠. 네, 예. 여기는 영어로 표현으로 보면 대통령의 방점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렇게 멋있게 사진을 찍고 그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물어봅니다. 물어봤더니 최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에 웃음을 터뜨리면서 현재로선 내 임무를 다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고개를 저었다. 이게 웃었어요? 정답이잖아요. 현재로서는 내 임무에 그렇죠. 다하는 데 집중을 다해야 된다. 답안이죠, 저게. 이게 모범 답안이고 최상목은 실제로 저 마음가짐으로 답을 했을 건데 네. 이 말은 모든 대통령에 출마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하는 멘트, 정해진 멘트잖아요. 그렇죠. 교과서 멘트죠.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해요. 최상목 대행은 실제로 현재로서는 내 임무를 다하는 데 집중하는 게 맞고 이게 웃은 것도 실제로 웃음이 터져가지고 웃었을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걸 물어보지? 1번 어이없어서 2번 너무 좋아서. 근데 이 사진 보세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찍어줬잖아요. 밑에서 위로 그러니까. 뭐 있는 것처럼 딱 네. 만들어가지고 네.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의 해외 유수의 언론이죠. 거기에도 보도가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국 언론으로도 이게 보도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최상목도 이게 유력한 대선 후보 옵션 될 수 있겠다라는 상상력이 한국에 있는 정치인들 사이에서 은연중에 바뀔 겁니다. 실제로 파괴력이 있을 수 있어요. 이번에 인지도는 엄청 올랐을 거예요. 이제 국민의힘이 인지도가 깡패인데 네. 일단 국민들이 인지도가 그 사람 이름 알아야지. 엄청나게 좋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층에서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의리를 지킨 남자. 그렇죠.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에게 끝까지 의리를 지켰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동안 핍박받은 남자. 그러면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그러고 다시 보수가 정권을 잡았을 때 몸바쳐서 경제수석 일도 하고 기재부 일도 하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서사가 돼요. 서울대 법대를 들어갈 때는 수석이 아니었지만 나올 때 졸업할 때는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 그러고 법대를 나왔으니까 사법고시를 볼 줄 알았는데 나라를 위해서
세계 속의 대한민국 그 경제를 이야기가 위해서 있더라고요. 그게 그 스승 있잖아요. 박세일의 예, 후예로서 진짜로 법대 공부 잘하는 최고의 법대가 경제를 공부를 해서 나라를 위해서 경제 분야에서 일을 해야 한다. 그 그러니까, 소신을 가지고 행정고시를 본 그렇더라고요. 이야기. 예. 이게 서사도 있는데다가 그 박근혜와의 의리 그리고 이번에 봤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아무리 민주당에서 흔들어 대도 대답도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니 이거 관료 출신 치고는 굉장히 정치인처럼 약간 깡이 있다 그럴까? 그런 느낌? 근데 사실은 그 최상목 대행은 뭘 해서 영향을 끼친 게 아니라 안 해가지고 영향을 끼쳤잖아요. 부작위의 정치인데 넌 지져라 나는 내 일을 한다 하고 민주당이 무슨 말을 하건 그냥 전혀 신청조차 굉장히 안 했는데 어렵습니다. 미동도 않고 버티는 거. 이게 대단한 정치 아닌가요 이게? 네네네. 그거를 보여준 거잖아요. 네. 민주당이 아무리 흔들어대도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은근히 매력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좀 재밌어요. 예. 그 새로운 종류의 정치인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본인은 물론 정치를 절대 안 하고 싶어 할 겁니다. 아이 거기다가 그 민주당이 탄핵 좀 해주지. 민주당이 탄핵해주면 진짜 정치 강제로 시키는 거예요. 민주당이 탄핵하면 얼싸 좋다 하고 바로 던지고 나가버릴 거고 그러면 권영세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자네 혹시 우리 당에 와서 대권 후보 경선할 생각 없나? 이러고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강제로 끌고 갈 수도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하여튼 최상목 대행 얘기해봤는데 근데 최상목 하면 또 세트로 생각나는 사람인데 마은혁 임명하라는 얘기 엊그저께 우원식 국회의장이 얘기한 게 엊그저께였죠. 예, 예. 근데 이제 막 민주당이 그 광장 투쟁하려고 하니까 딱 그 시점을 잡아가지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임명 촉구를 했어요. 할 수도 있었는데 아니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나온 직후에 하든지 그때 안 했는데 또 마치 민주당이 움직이니까 뭔가 민주당과 이렇게 또 끈끈한 뭐 이런 걸 가지고 한 것처럼 보였고 그리고 뭐 촉구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좀 아쉬웠던 게 국회의장이 양당 정치인들한테 지금 다 장외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아니라 국회에 들어와서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라. 헌법재판소를 신뢰하면서 여기에서 진짜 민생 법안을 다루자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요. 국회의장은 마은혁 임명하라는 말 하나로 끝내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는 여야가 다 그럼요. 사람들을 다독이고 자기의 할 일들을 먼저 하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민주당 국회의장인 거죠. 민주당 국회의장 그렇죠. 우원식. 그리고 이 전에 보면 국회의장이란 자리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진짜 정치 국회의원들 중에 가장 어른이었거든요. 그래서 의원들도 어른 대접을 해주고 어른처럼 이렇게 양당이 싸우면 그거를 중재하고 이렇게 어루만지고 그러면서도 소신을 지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번에 우원식 의장이 원래는 사실 지금 6선 의원들이 할 차례였는데 본인이 약간의 어부지리로 되다 보니까 뭔가 민주당에 대한 그 아직도 애착이나 충성 이걸 못 버리는지 저는 그런 점이 좀 되게 실망스럽고 민주당에 대한 애착이나 충성도 있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여전히 꿈을 꾸고 대통령 있으니까? 대권 네, 용꿈 대권 꿈, 용꿈에 대한 꿈. 미련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아마도 그래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한 소리 들었을 거예요. 지금 판 흐리지 마라. 대통령 탄핵에 집중해야 되는데 마은혁 이야기 해가지고 판 흐리지 말고 괜히 그거 하면 우리가 약점 있는 것처럼 약해 보일 수도 있다. 전선을 흐트리지 마라라고 한 소리 들었을 거고 너 이 틈에도 또 대권 행보하려고 너 이 틈에서 튀려고 그러냐 하고 한 소리 들었을 수 있습니다. 안 보이는 데 가가지고 한 대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그 뭐 마은혁 임명 그러니까 그때 3명 임명 촉구 얘기였던가 그때도 국회의장의 언어가 너무 좀 격해요. 맞아요. 예, 그냥 내용만 전달하면 되는데 마치 안 하고 있는 뭐 최상목이나 뭐 한덕수를 뭐 가만히 안 두겠다라는 식의 그러니까 정당의 언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건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뭔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금 다 제 자리에서 역할을 못 해주다 보니까 국회의장도 그런 걸 못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빨리 진짜 막 국회로 들어와라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고 우리 국민들도 이렇게 얘기해야죠. 예. 그러면 나라가 여기저기 다 구멍 나 있고 특히 정치권이 구멍 나 있는데 국회의장도 완전히 큰 구멍이었다라는 걸 이번에 뭐 유감 없이 본 거죠.
그러니까요. 예. 국회의장은 강제로 탈당을 시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는 복당할 수 없도록까지도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국회의장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시는 정치를 할 수 없고 은퇴를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제로라도. 아이 근데 아니 사실 지금까지 원래 그랬어요. 근데 정세균 그게 의장 있기 아유 전까지는 국회의장하고 그걸 총리를 해버렸으니 국회의장하고 다시 총리를 한다든지 국회의장 하고 나서 다시 음. 국회의원 출마를 한다든지 이런 잘못된 전통을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네네. 그걸 만들어 놔버리면서부터 글쎄요. 국회의장의 그 아우라, 국회의장의 위엄 이런 것들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 김영호 의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의장하고 나면 그 뒤는 은퇴 수순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망가졌죠. 글쎄요. 그래서 좀